실리콘밸리 최대 권력 싸움, 일론 머스크 대 샘 올트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시작했던 두 남자의 우정은 어떻게 198조 원짜리 소송전으로 변했을까? 2026년 1월 엑스고 트위터에서 벌어진 장면은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 같았다. 일론 머스크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며 9건의 사망 사례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자 샘 올트먼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올트먼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50명 이상의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내가 남을 비난하는 건 다 내 자신의 문제를 투영하는 건 라고 옹수했다. 세계 최고 부자와 AI 혁명의 선봉장이 SNS에서 서로의 제품이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는 충격적인 장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다는 사실이다. 로즈우드 호텔의 운명적 만남. 모든 것은 2015년 실리콘밸리의 고급 로즈우드 호텔에서 시작됐다. 당시 Y 콤비네이터의 사장이었던 샘 올트먼과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저녁 식사를 하며 AI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걱정은 같았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시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며 AI 분야를 장악해가고 있었고 페이스북도 대규모 AI 연구소를 설립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AI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의기투합했다. 2015년 12월 11일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그렉 브록만, 일리아 수츠케버 등이 모여 오펀 AI를 공동 창립했다. 회사의 사명은 명확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지능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이었다. 처음 올트먼과 브록만은 1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었지만 머스크가 그건 너무 작아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머스크는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지 않는 건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시 머스크는 이미 억만장자였고 올트먼은 유망한 스타트업 투자자였다. 둘의 관계는 멘토와 제자 혹은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에 가까웠다. 초기 오펀 AI의 분위기는 환상적이었다. 에너지가 넘치고 강한 목적의식이 있었으며 머스크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모두가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인류가 함께 안전하고 좋은 AI를 만들자는 이상에 불타올랐다. 균열의 시작 2017년.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I를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고 그건 곧 막대한 돈을 의미했다. 2017년 초 오펀 AI 팀은 AGI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연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펀 AI. 2017년 말 머스크와 오펀 AI 팀은 영리 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머스크는 과반수 지분, 초기 이사의 통제권, 그리고 CEO 자리를 요구했다. 오펀 AI. 쉽게 말해 머스크가 오펀 AI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올트먼과 다른 공동 창업자들은 거절했다. 그들은 어느 한 개인이 오펀 AI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미션에 반한다고 생각했다. 이 갈등이 심화되자 머스크는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심지어 오펀 AI를 테슬라에 합병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2018년 2월 머스크는 한 이메일에서 오펀 AI가 테슬라의 현금 창고에 붙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것만이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펀 AI 팀은 이를 거부했다. 결별 2018년 2월 말 머스크는 오펀 AI를 떠났다. 그는 팀에게 오펀 AI의 성공 확률은 0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테슬라 안에서 AGI 경쟁자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테슬라의 AI 개발과의 잠재적 이해 충돌이 이유였지만 내막은 달랐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머스크가 화가 나서 나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었다. 머스크가 떠나면서 약속했던 10억 달러 중 4,500만 달러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철회했다.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정말 힘들었다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 인생과 시간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12월 머스크는 이메일로 수억 달러 모금으로는 부족하다. 즉시 연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떠나면서도 오펀 AI가 얼마나 큰 자금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올트먼의 생존 전략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머스크가 떠난 후 2019년 3월 올트먼은 오펀 AI의 CEO가 되어 제한적 영리 구조를 도입했다. 비영리 모체가 영리 자회사를 통제하되
투자자들의 수익은 제한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총 130억 달러 이상을 오펀 AI에 쏟아부었다. 머스크가 약속했던 10억 달러의 1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2022년 11월 오펀 AI는 챗GPT를 출시했고 세상이 바뀌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몰렸고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AI 혁명의 시작이었고 샘 올트먼은 하룻밤 사이에 AI 업계의 록스타가 됐다. 머스크의 반격 XAI 설립과 소송 폭탄. 머스크는 이 광경을 어떻게 봤을까? 자신이 버렸던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기업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펀 AI에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자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2023년 7월 12일 머스크는 자신의 AI 회사 XAI를 공식 발표했다. X에서 그는 XAI의 목적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오펀 AI에 대한 복수였다. 2023년 11월 XAI는 그로 챗봇을 출시했다. 머스크는 그로기 정치적 올바름과 무관하게 진실에 절대적으로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챗GPT가 너무 워크짐 보적하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법정에서 시작됐다. 2024년 2월 머스크는 오펀 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오펀 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미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법률팀은 이를 셰익스피어급 배신과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다. 나는 인류를 위한 오픈소스 AI를 만들자는 약속 때문에 돈을 댔는데 너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돈벌이 기계가 됐다. 이건 사기다. 오펀 AI에 맞불 머스크야말로 영리 전환을 원했다. 오펀 AI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부 이메일들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메일에서 머스크는 오펀 AI는 연간 수십억 달러가 즉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절하라고 썼고 영리법인 전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바로 머스크 자신 오펀 AI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더 폭로는 계속됐다. 일리아 수축해버가 머스크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는데 거기엔 AGI에 가까워질수록 더 오픈하는 게 맞다. 오펀 AI의 오펀은 모두가 AI의 결과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과학을 공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라고 적혀 있었고 머스크는 맞아라고 답했다. 즉 머스크도 AGI가 오픈소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동의했다는 얘기였다. 오펀 AI는 우리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이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경쟁사를 차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 소송을 걸다니 슬프다고 성명을 냈다. 2024년 6월 머스크는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전술적 후퇴였을 뿐이었다. 전면전의 시작 2024년에서 2025년 2024년 11월 머스크는 수정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피고에 추가했다. 그는 오펀 AI가 영리 법인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2025년 2월 14일 머스크는 974억 달러 약 144조 원의 오펀 AI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사회는 즉각 거절했다. 올트먼의 반응은 통쾌했다.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트위터를 97.4억 달러에 사드릴게요. 머스크가 트위터현 X를 440억 달러에 샀다가 가치가 10분의 1로 폭락한 것을 비꼬는 독설이었다.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한때 자신의 영웅이었던 머스크가 이제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SNS 전쟁 2025년 8월 애플을 끌어들이다. 2025년 8월 머스크는 애플까지 싸움에 끌어들였다. 그는 애플 앱스토어가 챗GPT를 1위로 만들고 GROK를 5위에 머물게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즉각 소송하겠다고 위협했다. 머스크는 애플이 오펀 AI 외에 다른 AI 회사가 앱스토어 1위에 오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트먼은 즉각 반격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일론이야말로 X 알고리즘을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조작한다던데 라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주장이네요. 당신이 그런 적 없다고 선서 진술서에 서명하실래요? 그럼 제가 사과하죠 라고 도발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25년 8월 두 사람의 AI 챗봇까지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사용자들이 챗GPT에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록 사용자들이 샘 올트먼은 어때? 라고 맞받아치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2026년 1월 앞서 언급한 폭발적인 설전이 벌어졌다. 머스크가 챗GPT가 9건의 사망과 연관됐다고 주장하자
올트먼은 때로는 챗GPT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불평하더니 이럴 땐 너무 느슨하다고 하네요. 거의 10억 명이 사용하는데 그중 일부는 매우 취약한 정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라고 옹수했다. 그는 계속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걸 사용한 차를 한번 타봤는데 테슬라가 출시하기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록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라며 반격했다. 그록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안전장치를 우회해 유명인과 미성년자의 가짜 포르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악용됐다. 여러 나라가 그록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을 정도였다. 법정으로 2026년 3월 재판 2026년 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의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일부는 증언할 사람들을 배심원이 믿을 수 있는지 그들이 신뢰할 만한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2026년 3월 30일로 예정됐다. 머스크는 790억 1340억 달러 약 117조 198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가 기부한 4,500만 달러의 무려 3,0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오펀AI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터무니없고 관심을 끄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고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뇌 칩 전쟁까지 뉴럴링크 대 멀찌렉. 심지어 싸움은 뇌 임플란트 분야로까지 번졌다. 2025년 8월 올트먼이 머지 레브즈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펀AI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정면 충돌하는 사업이다. 한때 같은 꿈을 꾸던 두 사람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뇌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모든 걸 지켜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권력과 통제의 문제였다. 머스크는 자신이 장악하지 못하는 조직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테슬라, 스페이스X, 엑스트위터 그가 성공시킨 모든 회사는 그의 절대적 통제하에 있다. 오펀AI에서 그런 통제권을 얻지 못하자 그는 떠났다. 둘째, 돈의 문제였다. 머스크는 약속한 10억 달러의 4.5%만 내고 떠났지만 오펀AI는 그 없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130억 달러로 성공했다. 자신이 벌인 회사가 자신 없이 성공한 것, 그것도 자신이 약속했던 것의 13배나 되는 투자를 받으며 성공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다. 셋째, 철학의 차이였다. 머스크는 AI가 오픈소스여야 하고 가능한 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올트먼은 AI의 상업화가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머스크 자신도 2018년에는 영리 전환을 주장했고 AGI는 오픈소스가 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했었다. 넷째, 개인적 야망과 경쟁심이었다. 두 리더 모두 강한 성격과 큰 자아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싸움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래는 2025년 10월 오펀AI는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비영리 재단이 1,300억 달러 가치의 지분 약 193조 원으로 영리 법인을 통제하는 구조가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50억 달러 가치의 지분 27%를 받았다. 머스크는 계속 쌓을 것이다. 그의 xAI는 최근 그록사를 출시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오펀AI를 따라잡으려 한다. 하지만 챗GPT의 선두는 견고하다. 월간 활성 사용자만 해도 거의 10억 명에 달한다. 2026년 3월 재판은 이 싸움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정말 사기를 당한 투자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복수에 나선 억만장자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있는 질문이 여전히 2015년 로즈우드 호텔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그 대화와 같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될 수 있을까? 머스크는 오펀AI가 그 약속을 배신했다고 말한다. 올트먼은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들 둘 다 진짜로 인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누가 AI 제국의 왕이 될지를 두고 싸우는 걸까?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창업자 분쟁은 돈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로를 둘러싼 것이다. 머스크에게는 그는 세계 최고 부자다. 이건 자아와 권력 그리고 내 생각에는 AI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게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진짜 믿음에 관한 것인 것 같다. 올트먼에게는 이것도 돈 문제가 아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오펀AI의 지분을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인류를 위해 싸운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과연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일까? 2015년 그들은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했다. 2026년 그들은 법정에서 서로를 파괴하려 한다. 그 사이에 챗GPT는 세상을 바꿨고 AI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어쩌면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이다.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던 두 남자가 결국 서로를 가장 큰 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년 3월 30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세계 최고 부자와 AI 혁명의 선봉장이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하지만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진짜 패자는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꿈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 최대 권력 싸움 일론 머스크 대 샘 올트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시작했던 두 남자의 우정은 어떻게 198조 원짜리 소송전으로 변했을까? 2026년 1월 엑스고 트위터에서 벌어진 장면은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 같았다. 일론 머스크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며 9건의 사망 사례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자 샘 올트먼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올트먼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50명 이상의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내가 남을 비난하는 건 다 내 자신의 문제를 투영하는 건라고 응수했다. 세계 최고 부자와 AI 혁명의 선봉장이 SNS에서 서로의 제품이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는 충격적인 장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다는 사실이다. 로즈우드 호텔의 운명적 만남. 모든 것은 2015년 실리콘밸리의 고급 로즈우드 호텔에서 시작됐다. 당시 Y 콤비네이터의 사장이었던 샘 올트먼과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저녁 식사를 하며 AI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걱정은 같았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시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며 AI 분야를 장악해가고 있었고 페이스북도 대규모 AI 연구소를 설립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AI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의기투합했다. 2015년 12월 11일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그렉 브록만, 일리아 수츠케버 등이 모여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다. 회사의 사명은 명확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지능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이었다. 처음 올트먼과 브록만은 1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었지만 머스크가 그건 너무 작아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머스크는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지 않는 건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시 머스크는 이미 억만장자였고 올트먼은 유망한 스타트업 투자자였다. 둘의 관계는 멘토와 제자 혹은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에 가까웠다. 초기 오픈 AI의 분위기는 환상적이었다. 에너지가 넘치고 강한 목적의식이 있었으며 머스크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모두가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인류가 함께 안전하고 좋은 AI를 만들자는 이상에 불타올랐다. 균열의 시작 2017년.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I를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고 그건 곧 막대한 돈을 의미했다. 2017년 초 오픈 AI 팀은 AGI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연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픈 AI. 2017년 말 머스크와 오픈 AI 팀은 영리 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머스크는 과반수 지분, 초기 이사의 통제권, 그리고 CEO 자리를 요구했다. 오픈 AI. 쉽게 말해 머스크가 오픈 AI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올트먼과 다른 공동 창업자들은 거절했다. 그들은 어느 한 개인이 오픈 AI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미션에 반한다고 생각했다. 이 갈등이 심화되자 머스크는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심지어 오픈 AI를 테슬라에 합병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2018년 2월 머스크는 한 이메일에서 오픈 AI가 테슬라의 현금 창고에 붙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것만이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픈 AI 팀은 이를 거부했다. 결별 2018년 2월 말 머스크는 오픈 AI를 떠났다. 그는 팀에게 오픈 AI의 성공 확률은 0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테슬라 안에서 AGI 경쟁자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테슬라의 AI 개발과의 잠재적 이해 충돌이 이유 야후였지만 내막은 달랐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머스크가 화가 나서 나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었다. 머스크가 떠나면서 약속했던 10억 달러 중 4,500만 달러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철회했다.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정말 힘들었다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 인생과 시간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12월 머스크는 이메일로 수억 달러 모금으로는 부족하다. 즉시 연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떠나면서도 오펀 AI가 얼마나 큰 자금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올트먼의 생존 전략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머스크가 떠난 후 2019년 3월 올트먼은 오펀 AI의 CEO가 되어 제한적 영리 구조를 도입했다. 비영리 모체가 영리 자회사를 통제하되 투자자들의 수익은 제한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총 130억 달러 이상을 오펀 AI에 쏟아부었다. 머스크가 약속했던 10억 달러의 1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2022년 11월 오펀 AI는 챗GPT를 출시했고 세상이 바뀌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몰렸고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AI 혁명의 시작이었고 샘 올트먼은 하룻밤 사이에 AI 업계의 록스타가 됐다. 머스크의 반격 xAI 설립과 소송 폭탄. 머스크는 이 광경을 어떻게 봤을까? 자신이 버렸던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기업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펀 AI에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자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2023년 7월 12일 머스크는 자신의 AI 회사 xAI를 공식 발표했다. X에서 그는 xAI의 목적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오펀 AI에 대한 복수였다. 2023년 11월 xAI는 그로 챗봇을 출시했다. 머스크는 그로기 정치적 올바름과 무관하게 진실에 절대적으로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챗GPT가 너무 워크짐 보적하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법정에서 시작됐다. 2024년 2월 머스크는 오펀 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오펀 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미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법률팀은 이를 셰익스피어급 배신과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다. 나는 인류를 위한 오픈소스 AI를 만들자는 약속 때문에 돈을 댔는데 너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돈벌이 기계가 됐다. 이건 사기다. 오펀 AI에 맞불 머스크야말로 영리 전환을 원했다. 오펀 AI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부 이메일들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메일에서 머스크는 오펀 AI는 연간 수십억 달러가 즉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절하라고 썼고 영리법인 전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바로 머스크 자신 오펀 AI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더 폭로는 계속됐다. 일리아 수축해버가 머스크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는데 거기엔 AGI에 가까워질수록 더 오픈하는 게 맞다. 오펀 AI의 오펀은 모두가 AI의 결과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과학을 공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라고 적혀 있었고 머스크는 맞아라고 답했다. 즉 머스크도 AGI가 오픈소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동의했다는 얘기였다. 오펀 AI는 우리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이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경쟁사를 차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 소송을 걸다니 슬프다고 성명을 냈다. 2024년 6월 머스크는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전술적 후퇴였을 뿐이었다. 전면전의 시작 2024년에서 2025년 2024년 11월 머스크는 수정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피고에 추가했다. 그는 오펀 AI가 영리 법인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2025년 2월 14일 머스크는 974억 달러 약 144조 원의 오펀 AI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사회는 즉각 거절했다. 올트먼의 반응은 통쾌했다.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트위터를 97.4억 달러에 사드릴게요. 머스크가 트위터현 X를 440억 달러에 샀다가 가치가 10분의 1로 폭락한 것을 비꼬는 독설이었다.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한때 자신의 영웅이었던 머스크가 이제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SNS 전쟁 2025년 8월 애플을 끌어들이다. 2025년 8월 머스크는 애플까지 싸움에 끌어들였다. 그는 애플 앱스토어가 챗GPT를 1위로 만들고
GROK15에 머물게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즉각 소송하겠다고 위협했다. 머스크는 애플이 오픈 AI 외에 다른 AI 회사가 앱스토어 1위에 오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트먼은 즉각 반격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일론이야말로 X 알고리즘을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조작한다던데 라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주장이네요. 당신이 그런 적 없다고 선서 진술서에 서명하실래요? 그럼 제가 사과하죠 라고 도발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25년 8월 두 사람의 AI 챗봇까지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사용자들이 챗GPT에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록 사용자들이 샘 올트먼은 어때? 라고 맞받아치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2026년 1월 앞서 언급한 폭발적인 설전이 벌어졌다. 머스크가 챗GPT가 9건의 사망과 연관됐다고 주장하자 올트먼은 때로는 챗GPT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불평하더니 이럴 땐 너무 느슨하다고 하네요. 거의 10억 명이 사용하는데 그중 일부는 매우 취약한 정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라고 옹수했다. 그는 계속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걸 사용한 차를 한번 타봤는데 테슬라가 출시하기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록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라며 반격했다. 그록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안전장치를 우회해 유명인과 미성년자의 가짜 포르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악용됐다. 여러 나라가 그록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을 정도였다. 법정으로 2026년 3월 재판 2026년 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의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일부는 증언할 사람들을 배심원이 믿을 수 있는지 그들이 신뢰할 만한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2026년 3월 30일로 예정됐다. 머스크는 790억 1340억 달러 약 117조 198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가 기부한 4,500만 달러의 무려 3,0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오픈 AI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터무니없고 관심을 끄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고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뇌 칩 전쟁까지 뉴럴링크 대 멀찌렉. 심지어 싸움은 뇌 임플란트 분야로까지 번졌다. 2025년 8월 올트먼이 머지 레브즈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픈 AI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정면 충돌하는 사업이다. 한때 같은 꿈을 꾸던 두 사람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뇌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모든 걸 지켜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권력과 통제의 문제였다. 머스크는 자신이 장악하지 못하는 조직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테슬라, 스페이스X, 엑스트위터 그가 성공시킨 모든 회사는 그의 절대적 통제하에 있다. 오픈 AI에서 그런 통제권을 얻지 못하자 그는 떠났다. 둘째, 돈의 문제였다. 머스크는 약속한 10억 달러의 4.5%만 내고 떠났지만 오픈 AI는 그 없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130억 달러로 성공했다. 자신이 벌인 회사가 자신 없이 성공한 것, 그것도 자신이 약속했던 것의 13배나 되는 투자를 받으며 성공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다. 셋째, 철학의 차이였다. 머스크는 AI가 오픈소스여야 하고 가능한 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올트먼은 AI의 상업화가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머스크 자신도 2018년에는 영리 전환을 주장했고 AGI는 오픈소스가 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했었다. 넷째, 개인적 야망과 경쟁심이었다. 두 리더 모두 강한 성격과 큰 자아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싸움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래는 2025년 10월 오픈 AI는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비영리 재단이 1,300억 달러 가치의 지분 약 193조 원으로 영리 법인을 통제하는 구조가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50억 달러 가치의 지분 27%를 받았다. 머스크는 계속 쌓을 것이다. 그의 XAI는 최근 그록사를 출시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오픈 AI를 따라잡으려 한다. 하지만 챗GPT의 선두는 견고하다. 월간 활성 사용자만 해도 거의 10억 명에 달한다. 2026년 3월 재판은 이 싸움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정말 사기를 당한 투자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복수에 나선 억만장자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있는 질문이 여전히 2015년 로즈우드 호텔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그 대화와 같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될 수 있을까? 머스크는 오픈 AI가 그 약속을 배신했다고 말한다. 올트먼은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들 둘 다 진짜로 인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누가 AI 제국의 왕이 될지를 두고 싸우는 걸까?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창업자 분쟁은 돈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로를 둘러싼 것이다. 머스크에게는 그는 세계 최고 부자다. 이건 자아와 권력 그리고 내 생각에는 AI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게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진짜 믿음에 관한 것인 것 같다. 올트먼에게는 이것도 돈 문제가 아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오픈 AI의 지분을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인류를 위해 싸운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과연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일까? 2015년 그들은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했다. 2026년 그들은 법정에서 서로를 파괴하려 한다. 그 사이에 챗GPT는 세상을 바꿨고 AI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어쩌면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이다.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던 두 남자가 결국 서로를 가장 큰 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년 3월 30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세계 최고 부자와 AI 혁명의 선봉장이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하지만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진짜 패자는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꿈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 최대 권력 싸움 일론 머스크 대 샘 올트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시작했던 두 남자의 우정은 어떻게 198조 원짜리 소송전으로 변했을까? 2026년 1월 엑스고 트위터에서 벌어진 장면은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 같았다. 일론 머스크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며 9건의 사망 사례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자 샘 올트먼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올트먼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50명 이상의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내가 남을 비난하는 건 다 내 자신의 문제를 투영하는 건라고 응수했다. 세계 최고 부자와 AI 혁명의 선봉장이 SNS에서 서로의 제품이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는 충격적인 장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다는 사실이다. 로즈우드 호텔의 운명적 만남. 모든 것은 2015년 실리콘밸리의 고급 로즈우드 호텔에서 시작됐다. 당시 Y 콤비네이터의 사장이었던 샘 올트먼과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저녁 식사를 하며 AI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걱정은 같았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시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며 AI 분야를 장악해가고 있었고 페이스북도 대규모 AI 연구소를 설립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AI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의기투합했다. 2015년 12월 11일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그렉 브록만, 일리아 수축해버 등이 모여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다. 회사의 사명은 명확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디지털 지능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이었다. 처음 올트먼과 브록만은 1억 달러를 모금할 계획이었지만 머스크가 그건 너무 작아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머스크는 이메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지 않는 건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당시 머스크는 이미 억만장자였고 올트먼은 유망한 스타트업 투자자였다. 둘의 관계는 멘토와 제자 혹은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에 가까웠다. 초기 오픈 AI의 분위기는 환상적이었다. 에너지가 넘치고 강한 목적의식이 있었으며 머스크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모두가 AI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인류가 함께 안전하고 좋은 AI를 만들자는 이상에 불타올랐다. 균열의 시작 2017년.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I를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고 그건 곧 막대한 돈을 의미했다. 2017년 초 오픈 AI 팀은
AGI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 계산하기 시작했고 연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펀AI. 2017년 말 머스크와 오펀AI 팀은 영리 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머스크는 과반수 지분, 초기 이사의 통제권, 그리고 CEO 자리를 요구했다. 오펀AI. 쉽게 말해 머스크가 오펀AI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올트먼과 다른 공동 창업자들은 거절했다. 그들은 어느 한 개인이 오펀AI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미션에 반한다고 생각했다. 이 갈등이 심화되자 머스크는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심지어 오펀AI를 테슬라에 합병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2018년 2월 머스크는 한 이메일에서 오펀AI가 테슬라의 현금 창고에 붙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것만이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펀AI 팀은 이를 거부했다. 결별 2018년 2월 말 머스크는 오펀AI를 떠났다. 그는 팀에게 오펀AI의 성공 확률은 0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테슬라 안에서 AGI 경쟁자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테슬라의 AI 개발과의 잠재적 이해 충돌이 이유였지만 내막은 달랐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머스크가 화가 나서 나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었다. 머스크가 떠나면서 약속했던 10억 달러 중 4,500만 달러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철회했다.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정말 힘들었다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 인생과 시간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12월 머스크는 이메일로 수억 달러 모금으로는 부족하다. 즉시 연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떠나면서도 오펀AI가 얼마나 큰 자금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올트먼의 생존 전략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머스크가 떠난 후 2019년 3월 올트먼은 오펀AI의 CEO가 되어 제한적 영리 구조를 도입했다. 비영리 모체가 영리 자회사를 통제하되 투자자들의 수익은 제한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총 130억 달러 이상을 오펀AI에 쏟아부었다. 머스크가 약속했던 10억 달러의 1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2022년 11월 오펀AI는 챗GPT를 출시했고 세상이 바뀌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몰렸고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다. AI 혁명의 시작이었고 샘 올트먼은 하룻밤 사이에 AI 업계의 록스타가 됐다. 머스크의 반격 xAI 설립과 소송 폭탄. 머스크는 이 광경을 어떻게 봤을까? 자신이 버렸던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기업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펀AI에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자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2023년 7월 12일 머스크는 자신의 AI 회사 xAI를 공식 발표했다. X에서 그는 xAI의 목적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오펀AI에 대한 복수였다. 2023년 11월 xAI는 그로 챗봇을 출시했다. 머스크는 그록이 정치적 올바름과 무관하게 진실에 절대적으로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챗GPT가 너무 워크짐 보적하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법정에서 시작됐다. 2024년 2월 머스크는 오펀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오펀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미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법률팀은 이를 셰익스피어급 배신과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다. 나는 인류를 위한 오픈소스 AI를 만들자는 약속 때문에 돈을 댔는데 너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돈벌이 기계가 됐다. 이건 사기다. 오펀AI에 맞불 머스크야말로 영리 전환을 원했다. 오펀AI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부 이메일들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메일에서 머스크는 오펀AI는 연간 수십억 달러가 즉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절하라고 썼고 영리법인 전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바로 머스크 자신 오펀AI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더 폭로는 계속됐다. 일리아 수축해버가 머스크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는데 거기엔 AGI에 가까워질수록 더 오픈하는 게 맞다. 오펀AI의 오퍼는 모두가 AI의 결과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 과학을 공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라고 적혀 있었고 머스크는 맞아라고 답했다. 즉 머스크도 AGI가 오픈소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동의했다는 얘기였다. 오펀AI는 우리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이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경쟁사를 차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없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 소송을 걸다니 슬프다고 성명을 냈다.
2024년 6월 머스크는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전술적 후퇴였을 뿐이었다. 전면전의 시작 2024년에서 2025년. 2024년 11월 머스크는 수정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피고에 추가했다. 그는 오픈 AI가 영리 법인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2025년 2월 14일 머스크는 974억 달러 약 144조 원의 오픈 AI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사회는 즉각 거절했다. 올트먼의 반응은 통쾌했다.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트위터를 97.4억 달러에 사드릴게요. 머스크가 트위터현 X를 440억 달러에 샀다가 가치가 10분의 1로 폭락한 것을 비꼬는 독설이었다. 올트먼은 한 인터뷰에서 한때 자신의 영웅이었던 머스크가 이제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SNS 전쟁 2025년 8월 애플을 끌어들이다. 2025년 8월 머스크는 애플까지 싸움에 끌어들였다. 그는 애플 앱스토어가 챗GPT를 1위로 만들고 CROK를 5위에 머물게 하는 것이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며 즉각 소송하겠다고 위협했다. 머스크는 애플이 오픈 AI 외에 다른 AI 회사가 앱스토어 1위에 오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트먼은 즉각 반격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일론이야말로 X 알고리즘을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조작한다던데 라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주장이네요. 당신이 그런 적 없다고 선서 진술서에 서명하실래요? 그럼 제가 사과하죠 라고 도발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25년 8월 두 사람의 AI 챗봇까지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사용자들이 챗GPT에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그록 사용자들이 샘 올트먼은 어때? 라고 맞받아치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2026년 1월 앞서 언급한 폭발적인 설전이 벌어졌다. 머스크가 챗GPT가 9건의 사망과 연관됐다고 주장하자 올트먼은 때로는 챗GPT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불평하더니 이럴 땐 너무 느슨하다고 하네요. 거의 10억 명이 사용하는데 그중 일부는 매우 취약한 정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라고 옹수했다. 그는 계속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걸 사용한 차를 한번 타봤는데 테슬라가 출시하기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록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라며 반격했다. 그록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안전장치를 우회해 유명인과 미성년자의 가짜 포르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악용됐다. 여러 나라가 그록을 금지하거나 제한했을 정도였다. 법정으로 2026년 3월 재판 2026년 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의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일부는 증언할 사람들을 배심원이 믿을 수 있는지 그들이 신뢰할 만한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2026년 3월 30일로 예정됐다. 머스크는 790억 1340억 달러 약 117조 198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가 기부한 4,500만 달러의 무려 3,0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오픈 AI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터무니없고 관심을 끄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고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뇌칩 전쟁까지 뉴럴링크 대 멀지랩. 심지어 싸움은 뇌 임플란트 분야로까지 번졌다. 2025년 8월 올트먼이 머지레브즈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픈 AI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정면 충돌하는 사업이다. 한때 같은 꿈을 꾸던 두 사람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뇌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모든 걸 지켜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권력과 통제의 문제였다. 머스크는 자신이 장악하지 못하는 조직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테슬라, 스페이스X, 엑스트위터 그가 성공시킨 모든 회사는 그의 절대적 통제하에 있다. 오픈 AI에서 그런 통제권을 얻지 못하자 그는 떠났다. 둘째, 돈의 문제였다. 머스크는 약속한 10억 달러의 4.5%만 내고 떠났지만 오픈 AI는 그 없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130억 달러로 성공했다. 자신이 벌인 회사가 자신 없이 성공한 것, 그것도 자신이 약속했던 것의 13배나 되는 투자를 받으며 성공한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다. 셋째, 철학의 차이였다.
머스크는 AI가 오픈소스여야 하고 가능한 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올트먼은 AI의 상업화가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머스크 자신도 2018년에는 영리 전환을 주장했고 AGI는 오픈소스가 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했었다. 넷째, 개인적 야망과 경쟁심이었다. 둘이 더 모두 강한 성격과 큰 자아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싸움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래는 2025년 10월 오펀AI는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비영리 재단이 1,300억 달러 가치의 지분 약 193조 원으로 영리 법인을 통제하는 구조가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50억 달러 가치의 지분 27%를 받았다. 머스크는 계속 쌓을 것이다. 그의 xAI는 최근 그록사를 출시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오펀AI를 따라잡으려 한다. 하지만 챗GPT의 선두는 견고하다. 월간 활성 사용자만 해도 거의 10억 명에 달한다. 2026년 3월 재판은 이 싸움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배심원들은 머스크가 정말 사기를 당한 투자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복수에 나선 억만장자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 있는 질문이 여전히 2015년 로즈우드 호텔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그 대화와 같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발될 수 있을까? 머스크는 오펀AI가 그 약속을 배신했다고 말한다. 올트먼은 현실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들 둘 다 진짜로 인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누가 AI 제국의 왕이 될지를 두고 싸우는 걸까?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창업자 분쟁은 돈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로를 둘러싼 것이다. 머스크에게는 그는 세계 최고 부자다. 이건 자아와 권력 그리고 내 생각에는 AI 시대를 안전하게 열어가는 게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진짜 믿음에 관한 것인 것 같다. 올트먼에게는 이것도 돈 문제가 아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오펀AI의 지분을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인류를 위해 싸운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이 과연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일까? 2015년 그들은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했다. 2026년 그들은 법정에서 서로를 파괴하려 한다. 그 사이에 챗GPT는 세상을 바꿨고 AI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어쩌면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이다.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던 두 남자가 결국 서로를 가장 큰 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년 3월 30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세계 최고 부자와 AI 혁명의 선봉장이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하지만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진짜 패자는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름다운 꿈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